엄마, 나 법대 합격했어. 그런데 등록금 낼 돈이 없네. 엄마처럼 당하고 살지 않으려 했는데 미안해. 눈물로 얼룩진 휴대폰 화면 위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처참한 현실 속에서 강진우는 죽은 엄마의 번호로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이 20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운명의 사슬을 깨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낡은 옥탑방 앞에 벤츠 10대가 늘어섰고 로펌 태산의 실세가 강진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어머님의 유언을 받들어 이제야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충격적인 과거와 법조계를 뒤흔들한 남자의 위대한 반격.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의 인력시장에는 뿌연 담배 연기와 거친 함성이 가득합니다. 강진우가 묵묵히 서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죠.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강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학생, 오늘도 나왔어? 젊은 사람이 참 고생이 많네. 강진우가 안전화 끝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돈 벌어야죠. 하루라도 쉬면 다음 달 방세를 못 내거든요. 강진우는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 온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밤에는 낡은 고시원 총무실의 좁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법전을 펼칩니다. 강진우의 기억은 3년 전 차가운 병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가 힘겹게 입술을 떼며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강진우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적시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더 버텨줘. 하지만 병원비 독촉장이 침대 머리맡에 쌓여가던 그날 밤,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강진우는 세상의 법이 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이토록 가혹한지 울분을 토하며 밤을 지새웠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손때 묻은 낡은 법전 한 권뿐이었습니다. 강진우는 고시원 총무실의 희미한 전등 아래서 법전의 모든 글자를 통째로 씹어 삼키듯 외웠습니다. 마침내 명문대 법대 수석 합격이라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고시원 원장이 달려와 강진우의 등을 두드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진우 씨, 정말 대단해. 우리 고시원에서 법대생이 나오다니 가문의 영광이야. 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천만 원짜리 등록금 고지서가 강진우의 숨통을 조여왔죠.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 사장이 돈 봉투를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 월급은 못 주겠어. 법대로 하든가 마음대로 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강진우는 전기가 끊겨 어둑한 고시원 방에 덩그러니 앉았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강진우는 어머니가 유언처럼 간직하라던 낡은 피처폰을 꺼내 들었죠. 강진우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이 올리 없는 번호를 누르고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엄마, 나 법대 합격했어.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엄마처럼 법에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 했는데 미안해. 강진우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순간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에 위치한 로펌 태산의 회장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 동안 금고 속에서 침묵하던 단말기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요란하게 울렸죠.
강중만 회장이 지팡이를 내던지며 비서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번호, 내 딸의 번호야. 당장 발신지를 추적해. 내 핏줄이 살아있어. 다음 날 아침, 낡은 달동네 고시원 골목이 웅장한 엔진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10대가 줄지어 늘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하기 바빴죠. 강진우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밖을 나오다 멈칫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 수십 명이 강진우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로펌 대표 한성준이 앞으로 걸어 나오며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늦게 모시러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진우가 차량 옆면에 새겨진 금색 로고를 보고 뒷걸음질을 치며 외쳤습니다. 태산?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태산이 왜? 한성준이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하얀 봉투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태산의 적통이셨습니다. 여기 등록금이 완납된 확인서와 장학 증서가 있습니다. 강진우가 사진 속 법복을 입고 활짝 웃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가슴을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법률가였다고? 그런데 왜 그런 고생을 하다가 죽게 내버려 둔 거야? 한성준이 차 문을 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어머님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강진우는 어머니가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태산이라는 거대 세력에 의해 기록조차 말살된 채 쫓겨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강진우가 낡은 법전을 품에 꼭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놓인 태블릿 컴퓨터에는 어머니가 태산에서 얼마나 촉망받던 인재였는지 보여주는 기록들이 가득했죠. 강진우가 창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달동네를 응시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든 자들, 내가 전부 법으로 심판하겠어. 화려한 강남대로를 가로지르는 벤츠 행렬 속에서 강진우의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로펌 태산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하지만 강진우에게는 차가운 얼음성과 같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수척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어 강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태산의 가장 밝은 별이었다. 하지만 내 눈과 귀를 가린 늑대들이 내 어미를 배신자로 몰아내쫓았지. 내가 너무 늙고 어리석어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강진우가 억눌린 목소리로 강중만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도 한 번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강중만 회장이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로펌의 실세인 최도식 부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도식이 강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놈을 데려와서 태산의 줄기를 흐리십니까? 이 아이는 그저 돈줄을 잡으러 온 뜨내기일 뿐입니다. 옆에 있던 최도식의 아들 최준호가 거만한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지며 덧붙였습니다. 실력이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지. 여기 기업 배임 사건 서류가 수만 장이다. 사흘 줄 테니 완벽한 변론서를 써와. 못하면 내 발로 나가라. 강진우는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남긴 낡은 법전을 펼쳤습니다. 돋보기로 봐야 할 만큼 미세하게 적힌 어머니의 주석들을 읽어내려가던 강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부 흔적이 아니라 태산의 법적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복수 설계도였습니다. 강진우가 법전의 여백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사흘 뒤 강진우는 이사진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변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고참 변호사들도 3년 동안 풀지 못한 법리적 모순을 강진우가 단숨에 지적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준호가 얼굴이 불그락다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야? 강진우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최준호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준호 변호사님이야말로 법전 공부를 다시 하셔야겠네요. 최도식은 강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놈이 살던 고시원을 샅샅이 뒤져 푼돈이라도 훔친 기록을 찾아내서 횡령으로 엮어버려. 강진우는 로펌 지하 자료실에서 어머니의 재판 기록을 대조하며 당시 증거를 조작한 주동자가 최도식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오윤서 변호사가 나타나 강진우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윤서가 주위를 살피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당신 뒷조사를 마쳤어요. 조심해요. 이건 최 부회장이 숨기고 싶어하는 내부 정보예요. 강진우가 오윤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오윤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산이 썩어가는 꼴을 더는 보기 싫거든요. 당신이라면 이 판을 뒤집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최준호가 로펌 복도에서 강진우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흙수저. 네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한 대 쳐봐. 바로 구속시켜 줄 테니까. 강진우는 건설 현장에서 다져진 인내심으로 최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먹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서울 때나 쓰는 거죠. 나는 법으로 상대할 겁니다. 오히려 당황한 최준호가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강진우는 방으로 돌아와 법전의 표지 안감을 손톱으로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금고 열쇠가 떨어졌고 그것이 강 회장의 개인 비밀 서고를 여는 장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최도식은 강진우가 탄 차를 향해 대형 트럭을 돌진시켰습니다. 강진우는 구사일생으로 사고를 피하며 이곳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터임을 절감했습니다. 강진우는 경호팀 중에 매수된 배신자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일부러 최도식의 귀에 들어가게 가짜 정보를 흘려 그가 공무원 수뢰 혐의에 스스로 발을 들이게 유도했죠. 내부에서 강진우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강중만 회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두 들어라. 오늘부로 강진우를 나의 정식 상속자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강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오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최도식이 차갑게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이 없으니 이사회는 내가 장악한다. 강진우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신청서를 지금 당장 법원에 제출해. 강진우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비밀 서고가 있는 지하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설계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장소에서 태산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상속권 가처분 재판이 열리기로 한 운명의 아침, 강진우의 펜트하우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찰 배지를 가슴에 단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 중심에는 최도식의 충실한 사냥개로 알려진 안 검사가 서 있었죠. 안 검사가 차가운 수갑을 흔들며 강진우의 얼굴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강진우 씨, 당신을 상속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사받으러 가시죠. 강진우가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밀쳐내며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오늘 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안 검사는 강진우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전부 압수하고 컴컴한 취조실에 가둬버렸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안 검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강진우를 압박했습니다. 그 법전에 적힌 내용 전부 어디에 복사해뒀어? 순순히 내놓으면 형량은 줄여주지. 강진우가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하지 않자 안 검사는 취조실 모니터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조력자라고 믿었던 오윤서가 안 검사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강진우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최도식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취조실에 들어왔습니다. 최도식이 강진우의 턱을 치켜 올리며 잔인하게 속삭였죠. 내 엄마도 자기 실력만 믿다가 결국 법에 먹혔지. 병실에서 숨이 넘어갈 때 내가 치료만 허락했어도 살았을 텐데 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 강진우가 어머니의 죽음이 의도적인 방치였다는 사실에 폭주하려던 순간 오윤서가 넘긴 서류의 복사본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귀퉁이에 작게 적힌 암호 같은 숫자들을 본 강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강진우는 그것이 오윤서가 보낸 비밀 신호이며 지금 이 상황이 최도식과 안 검사를 낳기 위한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오윤서는 최도식의 신임을 얻어 안 검사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중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진우는 곧바로 다음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장 창살 너머로 배달된 도시락 속에서 은둔형 해커 너구리가 보낸 초소형 통신기기를 찾아냈습니다. 강진우가 통신기에 대고 나직하게 지시했습니다. 너구리 지금이야. 최도식이 안 검사에게 보낸 가상화폐 전송 내역을 전부 털어버려. 그 시각 오윤서는 최도식의 집무실 비밀 금고에 잠입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진우의 어머니를 파멸시켰던 조작된 재판의 원본 자백서와 녹취록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오윤서가 마침내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어둠 속을 빠져나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갈 테니까요. 다시 취조실 강진우는 안 검사를 상대로 정교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검사님, 최 부회장이 당신에게 약속한 돈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꼬리가 밟혔을 텐데. 안 검사가 비웃으며 강진우의 멱살을 잡고 외쳤습니다. 입 닥쳐. 최 부회장님이 나에게 약속한 자리가 얼마짜린데 내까짓 게 감히. 흥분한 안 검사가 자신의 범죄 공모 내용을 낱낱이 내뱉으며 강진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안 검사는 몰랐습니다. 강진우의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그 폭행 장면과 자백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편 태산 로펌의 이사회장에서는 최준호가 조작된 강 회장의 서명 서류를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나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가결하겠습니다. 그 순간 취조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대검 감찰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안 검사는 주먹을 휘두르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 수사관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검사, 수뢰 및 가혹행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강진우는 무혐의로 즉각 석방되어 대기하고 있던 한성준의 벤치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진우는 오윤서가 전달한 결정적인 증거 서류들을 가슴에 품고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이사회장 문 앞에 도착하자 한성준이 휴대전화를 내밀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이사회장에서 도련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강진우는 입술 터진 자국과 상처투성이인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강진우가 이사회장의 육중한 문을 발로 걷어차듯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해 축배를 들려던 최도식의 얼굴에 강진우가 어머니의 복수 설계도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사회장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진우가 흩뿌린 서류들이 탁자 위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강진우가 최도식을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지난 20년 동안 법을 유린하며 쌓아온 태산의 민낯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추악한 비리들이 이 안에 전부 들어있죠. 최도식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감히 근본도 없는 놈이 어디서 이런 가짜 서류를 들고 와서 행패야. 그때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오윤서가 강진우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윤서가 앞으로 걸어 나와 최도식의 앞을 가로막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회장님, 이 서류는 제가 직접 부회장님 금고에서 가져온 진본입니다. 제 어머니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제가 당신 밑에서 웃으며 일한 이유를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강진우는 오윤서의 눈에서 맺힌 눈물을 보며 그녀 역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의 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묵직한 유대감이 절망뿐이던 이사회장을 희망으로 채우기 시작했죠. 한성준 실장이 가방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들며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최 부회장에게 약속받은 지분은 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미 도련님의 어머님께서 남겨두신 자금으로 여러분의 지분 대부분을 저희가 사들였습니다. 최도식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 뭐해?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치자 강진우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력을 행사하는 순간 여러분은 형법상 공동폭행뿐만 아니라 이사회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경찰에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해커 너구리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를 빠르게 움직이자 이사회장의 대형 화면에 태산에 숨겨진 진짜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최도식 일가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된 것이죠. 강진우가 당황해하는 젊은 변호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법이란 강자를 비호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는 빛이죠. 저와 함께 태산을 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강진우의 진심 어린 외침에 기득권의 도구로 살던 젊은 변호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강진우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시각 강중만 회장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강 회장이 침상 옆에 대기하던 변호사에게 힘겹게 지시했습니다. 태산의 모든 정권을 강진우에게 넘긴다. 지금 당장 공증 서류를 작성해라. 강진우는 강 회장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전달받으며 가난했던 시절의 상처가 오히려 세상의 부조리를 꿰뚫어보는 강력한 안목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강진우는 단순한 고시생이 아니라 완전한 법조인으로 각성한 것이죠. 오윤서는 강진우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최도식이 제기한 모든 무리한 소송을 법리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덕분에 강진우는 복수의 종착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죠. 강진우는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던 당시 병원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겁에 질린 주치의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자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최 부회장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최도식은 자신의 모든 권력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태산이야. 내가 어떻게 만든 성인데 내까지 깨. 하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차단되었고 강진우는 이제 공격자가 되어 최도식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최후의 법정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법전은 이제 강진우와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되어 주었죠. 볼일을 마친 강진우는 벤츠 10대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이 살던 낡은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작은 방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챙기며 강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자. 더 이상 여기서 울지 않아도 돼. 강진우는 옥상으로 올라가 지저분한 달동네를 내려다보며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코피를 쏟으며 공부하던 청년은 사라지고 정의의 심판자가 된 강진우의 뒷모습이 노을 속에서 빛났습니다. 로펌 태산의 정기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린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로 눈부시게 빛납니다. 강진우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객석의 소란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죠. 강진우가 강단 있는 목소리로 태산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했습니다. 태산은 오늘부로 기득권의 성벽을 허물고 사회적 정의 재단을 설립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객석에서는 터져나올 듯한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강진우의 곁을 지키던 오윤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강진우는 곧바로 대대적인 인적 혁신을 단행하여 태산의 뿌리를 정화했습니다. 최도식 부회장과 그 일가 일동을 이사회에서 영구 제명하고 그 빈자리에 실력과 양심을 갖춘 젊은 법조인들을 파격적으로 임명했죠. 검찰 수사관들이 이사회장에 들이닥쳐 최도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도식이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태산을 위해 바친 세월이 얼마인데 내까지 게 나를 끌어내. 강진우가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팍 안주머니에서 꺼내쥐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수많은 사람의 세월이 이제야 당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도식이 압송되는 모습을 보며 강진우는 처음으로 안도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강중만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강진우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 회장이 주름진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지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내 이름을 이 비석에 제대로 새겨 넣는구나. 진우야, 이제 너는 내 정식 손자이자 태산의 주인이다. 20년 만에 지워졌던 어머니의 이름이 비석 위에 다시 살아났고 강진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깊은 고뇌를 털어냈습니다. 강진우는 자신이 고통받았던 낡은 고시원을 매입하여 청년들을 위한 무료 교육센터로 개조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학생들에게 직접 법률 지식을 강의하며 강진우는 소박한 행복을 느꼈죠.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수줍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강진우가 분필을 내려놓고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혼자일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길 간절히 바랐거든요. 여러분이 저의 다음 희망입니다. 로펌 태산은 이제 약자를 지키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성지로 거듭나며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오윤서와 강진우는 로펌 건물의 옥상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습니다. 오윤서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 이제 복수가 끝났는데 다음은 무엇을 하고 싶어요?
강진우가 오윤서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윤서 씨가 제 곁에 있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고요. 졸업식 날 강진우는 명문대 법대 졸업장을 수석으로 받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졸업 연설을 하는 강진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죠. 법은 차가운 조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온기가 되어야 합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나온 강진우의 뒤로 벤츠 10대의 행렬이 도열했습니다. 이제 그 차량들은 감시의 눈이 아니라 정의의 길을 호위하는 든든한 동료들의 상징으로 바뀌어 있었죠. 강진우는 고시원 시절 자신에게 따뜻한 라면을 건네주었던 시장 할머니를 로펌으로 초대했습니다. 최고급 식사를 대접하며 강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라면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강진우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한 변호사님. 잘 커져서 내가 더 고맙지. 모든 갈등이 해소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태산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강진우는 어머니의 낡은 피처폰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엄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세상을 지키겠습니다. 로펌 내부의 비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태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결속력을 자랑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밤 강진우는 오윤서의 앞에 작은 상자를 내밀며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윤서 씨,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정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오윤서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켜보던 직원들이 환호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다음 날 강진우는 어머니의 묘비 위에 로펌 태산의 대표 인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처절했던 고난의 시간들이 마침내 정의로운 결말에 닿았음을 고하며 강진우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강진우의 취임식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태산의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지만 지하 깊은 곳에 갇힌 괴물은 여전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최도식 부회장은 해외로 빼돌려둔 비자금을 동원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들을 선임했죠. 최도식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거만한 태도로 서류를 흔들며 강진우를 몰아붙였습니다. 강진우 씨는 적법한 후계자가 아닙니다. 과거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으므로 대표직 자격 박탈 소송을 제기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진우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법전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강진우가 변호인단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받은 수임료는 최 부회장이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세탁한 불법 자금입니다. 그 출처가 담긴 차명 계좌 정보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최도식의 변호인들이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이 강진우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강진우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고 판사석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죠. 그것은 최도식이 지난 세월 정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리스트의 원본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적힌 의원들과 고위 관리들은 이번 재판에 단 한 줌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목줄을 제가 쥐고 있으니까요. 강진우의 서슬 퍼런 선언의 재판장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최도식을 뒤에서 돕던 그림자 세력들은 일제히 몸을 사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오윤서가 강진우의 대리인으로 법대 앞에 나서며 화려한 반격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오윤서가 상대 측 변호인의 논리적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법은 범죄자의 은신처가 아닙니다. 최도식 부회장이 저지른 살인 교사와 증거 조작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강진우는 준비해 온 마지막 패를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숨을 거두던 날 최도식이 의료진을 매수해 산소호흡기 작동을 방치하게 한 녹취록과 진술서였죠. 최도식이 피고인석에서 얼굴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건 모함이야. 내가 그럴 리 없어. 재판장은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고 최도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법의 엄중함을 선사했습니다. 최도식을 돕던 아들 최준호 역시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나 현장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강진우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보며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강진우의 정정당당한 승리에 환호했고 태산 로펌은 정의를 상징하는 독보적인 기관으로 우뚝 섰습니다. 로펌으로 돌아온 강진우 앞에 그를 무시하던 변호사들이 줄을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강진우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실력으로 하십시오.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 50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태산의 자리는 없습니다. 한성준 실장과 해커 너구리는 강진우의 지원 속에 로펌의 보안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부당한 권력도 태산의 정보를 훔쳐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강중만 회장은 손자의 완벽한 승리를 지켜본 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강 회장이 강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고생 많았다. 이제 할애비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련다. 강진우는 할아버지를 품에 안으며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해묵은 원망을 눈물과 함께 씻어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판결문을 받아든 강진우는 가장 먼저 호적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서류상에 어머니의 이름을 복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그 아래 올리며 강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닦았죠. 대한민국 법조계에는 진우 효과라 불리는 강력한 개혁의 바람이 불어 닥쳐 부패한 관행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윤서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타나 강진우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니 진우 씨. 이제는 누구의 손자가 아니라 강진우로 살 시간이에요. 당신의 진짜 시작을 응원할게요. 강진우는 태산의 화려한 대표실을 정리하고 벤츠 10대의 행렬도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작고 소박한 사무실에 도착한 강진우는 첫 국선 변호 사건 서류를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피처폰을 집어든 강진우가 마지막 결단을 내렸죠. 강진우는 20년 동안 어머니의 혼이 머물렀던 그 번호를 정식으로 해지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난 강진우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태산 로펌의 후계 전쟁이 마침표를 찍은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로펌의 대표 자리에 오를 것이라 믿었던 강진우의 선택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죠. 강진우는 화려한 대표실 대신 사법연수원의 낡은 책상을 선택했고 당당히 수석으로 수료하며 평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가 낡은 국산차에서 내리며 동료 검사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검사님, 오늘도 먼저 출근하셨네요. 저도 얼른 들어가서 밀린 서류들 좀 봐야겠습니다. 옆에 있던 박 검사가 혀를 내두르며 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강 검사님은 정말 대단해요. 태산의 대표 자리를 마다하고 이 좁은 검사실에서 밤을 새우다니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강진우가 서류 가방을 고쳐 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법조인보다 법의 온기를 전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로펌 태산은 이제 오윤서 공동대표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법률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윤서는 강진우가 기소하는 거대 권력 사건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법률적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오윤서가 강진우의 검사실을 찾아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번에 기소한 건설사 비리 사건 말이야. 태산에서도 증거 자료들을 보충해서 보냈어.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강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윤서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너와 태산이 뒤를 받쳐주니 내가 훨씬 힘이 나네. 우리 꼭 이번에도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자. 강진우는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오면 특별한 장소를 찾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공부하던 그 낡은 고시원 자리에 세워진 진우센터입니다. 강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난한 고시생 청년들에게 직접 짜장면을 담아 대접하며 응원을 건넸죠. 한 청년이 강진우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검사님처럼 훌륭한 분이 저희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꼭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겠습니다. 강진우가 청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방에서 코피 쏟으며 공부했어요. 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이니까 절대 자신을 놓지 마세요. 강중만 회장은 이제 정정한 모습으로 증손주의 재롱을 보며 천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태산 가문은 더 이상 권력 암투의 상징이 아니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대명사로 사회에 기억되고 있죠. 강중만 회장이 정원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강진우를 보며 한성준에게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성준아, 저 녀석을 데려오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싶구나. 태산이 이제야 주인을 제대로 만났어. 한성준이 강중만 회장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련님은 태산의 이름을 더 높고 정의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최 부회장과 최준호 부자는 교도소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진우가 매달 보내주는 법률 서적들을 읽으며 자신들이 유린했던 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참회하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최도식이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옆에 앉은 최준호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강진우 그놈이 보낸 책들이 참 따끔하네. 최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나가게 되면 우리도 사람답게 살 방법부터 찾아봐요. 해커 너구리는 국가사이버보안국장으로 파격 발탁되어 대한민국의 정보망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화이트 해커들을 양성하며 강진우가 수사하는 디지털 범죄 사건마다 결정적인 정보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너구리가 국장실 모니터를 확인하며 강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진우 형, 이번 놈들 IP 추적 완료했어. 지금 위치 쏠 테니까 당장 덮쳐버려. 형 뒤에는 이 너구리 국장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강진우가 수신기를 너머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너구리 국장님이야. 덕분에 이번 수사도 일사천리로 끝나겠는데? 이따가 소주나 한잔하자. 강진우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부패 카르텔을 해체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이 열리는 시간 강진우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노숙인의 변론을 위해 어느 변두리 법정으로 향했죠. 훈장을 대신 수령한 오윤서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강 검사님은 훈장보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을 닦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생각하는 법의 수호입니다. 어느 비 내리는 늦은 저녁 강진우는 퇴근길에 우연히 발견한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가 없어 돌아가시기 전 공중전화로 아들의 합격만을 빌던 그 뒷모습이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죠. 강진우는 빗줄기 사이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환청처럼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야, 고생 많았다. 내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강진우가 공중전화 수화기를 잠시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 정말 행복해. 엄마가 꿈꿨던 세상 내가 꼭 지켜낼게. 강진우와 오윤서는 마침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 대신 축의금 전액을 미혼모 지원 단체에 기부하며 어머니의 고귀한 뜻을 기렸죠. 축의금을 전달받은 단체 대표가 강진우의 손을 잡으며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님과 대표님의 선행 덕분에 수많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윤서가 강진우의 팔짱을 꽉 끼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 돈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 권력의 상징이었던 벤츠 10대의 행렬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태산그룹의 홍보 행사가 아닌 주말마다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대규모 봉사활동 수송수단으로 쓰이고 있죠. 시민들이 벤츠 행렬을 보며 손을 흔들고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저기 정의의 사도들이 오네. 태산봉사단 덕분에 우리 동리가 다 환해졌어. 한성준 실장이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차량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강진우는 자신의 검사실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법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법전 맨 앞장에 자신이 직접 적어 넣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글귀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빛났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강진우라는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희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강진우는 어머니가 그토록 꿈꿨던 법이 사람을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강진우가 법정 문을 열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서는 순간 전국의 법정에는 새로운 정의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진우가 잠시 쉬기 위해 서랍 속에 간직해둔 어머니의 낡은 피처폰을 꺼냈습니다. 해지된 번호라 아무런 소식이 올 리 없었지만 그 순간 기적처럼 휴대폰 화면이 반짝이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죠. 화면에는 수고했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짧지만 묵직한 문장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카메라는 환하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비추며 정의로운 삶을 선택한 한 청년의 위대한 승리를 축복하듯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검사실 안에서 강진우가 낡은 법전을 펼쳐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닳고 달아 너덜너덜해진 그 법전의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가 미처 채우지 못한 빈 여백이 남아 있었죠.
강진우가 만년필을 꾹 눌러 잡으며 자신의 신념을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온기여야 한다. 일을 마친 강진우는 주차장에 대기하던 벤츠 행렬을 뒤로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호화로운 차량의 가죽 시트보다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진 평범한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대중교통 안이 훨씬 편안했죠. 강진우가 가방을 고쳐 매며 옆자리 노인의 짐을 들어주자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이 참 친절하네.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가겠어. 강진우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산재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고시생들을 지원하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제2, 제3의 강진우들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와 정의를 실천하기 시작했죠. 오윤서가 서류 가방을 든 채 강진우의 검사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오윤서가 강진우의 책상 위에 묵직한 사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번에도 꽤 거물들이 엮였어. 건설사와 정계가 단단히 결탁한 비리 사건이야. 준비됐어? 강진우가 눈을 빛내며 파일 첫 장을 넘기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겠어. 당장 수사팀 소집하자. 강진우는 어머니가 병원비가 없어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병원을 직접 매입했습니다. 오랜 공사 끝에 그곳은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의료센터로 다시 태어났죠. 개원식 날 강진우가 단상에 올라 시민들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진우가 젖은 목소리로 시민들을 향해 힘주어 말했습니다. 법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곳에서 누구도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산 내부의 악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로펌 태산은 오직 실력과 도덕성으로만 평가받는 청정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강진우는 가끔 지난날 함께 땀 흘렸던 건설 현장 동료들을 찾아가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김 씨가 강진우의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복의 강 검사, 자네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먼. 태산의 주인이라더니 우리랑 이렇게 마셔도 되는 거야? 강진우가 잘 익은 고기를 김 씨의 접시에 놓아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형님,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으면 이 법복을 입을 자격도 없죠. 오늘도 한 잔 시원하게 마십시다. 강중만 회장은 임종 전 강진우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죠. 진우야, 태산을 진정한 정의의 보루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야 내 어미를 볼 면목이 생겼어. 강진우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일구신 태산, 제가 끝까지 올바르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해커 너구리가 검사실로 찾아와 노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너구리가 머리를 극적이며 무뚝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진우 형, 이거 최도식이 감옥에서 보낸 거야. 마지막 비밀 편지라는데 읽어볼 거야? 강진우가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자 그 안에는 최도식의 처절한 참회와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말없이 라이터를 켜서 그 편지를 한 줌의 재로 태워버렸습니다. 강진우가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죄는 법이 심판하겠지만 개인적인 원한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정말 앞만 보고 가야 하니까요. 강진우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부패 카르텔을 해체한 공로로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이 열리는 시간, 강진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노숙인의 변론을 위해 어느 변두리 법정으로 향했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강진우라는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강진우는 오윤서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언덕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강진우의 뺨을 스쳤죠. 두 사람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자 과거의 어둡고 차가웠던 골목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은 법의 온기로 반짝이는 따뜻한 불빛들로 가득 차 있었죠. 강진우가 오윤서를 곁으로 끌어당기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함께 지켜낸 이 따뜻한 세상 말이야. 오윤서가 강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분명 기뻐하실 거야. 우리 앞으로도 이 불빛들 꺼지지 않게 노력하면서 살자.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가 남긴 낡은 법전을 놓지 않았던 강진우의 처절한 사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옥탑방을 가득 메웠던 10대의 벤츠보다 더 찬란했던 건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정의를 증명해낸 한 청년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차갑고 법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과 올바른 신념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기적 같은 반전의 순간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